독립운동이 뭘까요? 기토를 저격하고 홍콩공원을 박살내고 막 뭔가 이렇게 저항을 생각하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 버티는 가운데 생각했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멋지게 만들어져서 멋지게 시작을 했지만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죠. 일본의 탄압은 강해졌죠. 무엇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시아의 지배국가로 일본이 발돋움을 하게 되면서 이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숨이 막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이봉창 의거가 터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 방탄마차 같은 시스템들이 있었고 아마 정확하게 굴러가서 터졌어도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이봉창 의거의 배경은 김구가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저항을 시도했었고요. 예를 들면 만주철도라고 해서 만주국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었던 만철 총재를 처단하려는 시도도 했었고요. 상하이의 일본군 주둔선, 그러니까 일본군의 사령부 역할을 하던 이즈모호의 폭발을 또 시도했던 적도 있었고요. 상하이 비행장을 폭파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덕주, 유진식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국내 잠입을 시도했다라든지 등등등 한인애국단은 조선과 만주와 상하이 일대 일본군 지배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저항을 하면서 일제의 지배 체제를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를 했었고 이봉창 거사가 의미 있는 사건으로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항 의지도 있지만 중국인들조차도 이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는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상하이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식민화를 꿈꾸고 있었던 상황이고 사실 이 상하이 사변은 약간 작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육군이 만주를 점령하니까 일본 해군이 이봉창 의거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을 이용해서 뭔가 본인들의 군사력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당시 이봉창 의거가 보도가 되니까 중국 신문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지사가 일황을 저격했다. 칭다오의 민국일보 같은 경우는 한국이 망하지 않았다. 푸저우의 신조일보는 안중근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을 배워서 땡땡땡 애석하게 공격을 실패했다. 동방일보는 심지어 외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고 당연히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사과를 표명하고 문제를 이제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측 입장에선 아니죠.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한번 힘을 보여줘야 되니까 각종 군함과 비행기와 육군을 동원해서 상하이 일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사실은 4시간 만에 전쟁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3주 동안 중국 국민당 정부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싸워서 이기면서 상하이를 점령하게 되죠. 근데 상하이를 점령해서 와 좋아하고 있고 그거를 막 축하하기 위해서 이 천황의 생일날 뭐 막 행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인애국단의 또 한 명의 지사였었던 윤몽일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이제 자결용이라고 하죠. 물통 폭탄을 던져서 아주 아수라장을 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사실상 중국의 이제 장제스 총통과 국민당 정권이 큰 충격을 받아요. 조선이 이미 그냥 식민지화 됐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업적을 냈잖아요. 이때부터 장제스와 국민당 정권이 함께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한테 후원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새로운 독립운동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니까 진짜 의미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일본 육군과 일본 해군이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원래 우리나라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하노이라든지 중국 남부 지역으로 임시정부를 이동시킬 생각도 했었어요. 상하이에 프랑스 조계지에 있었잖아요. 프랑스인들이 우리를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 당국이 있는 베트남 쪽으로 가는 것도 아주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어요. 그리고 과연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충칭으로 간다고 하는데 충칭에서 끝까지 항전할까 좀 의문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상가들에게 일본 해군이 광저우 쪽으로 바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실질적으로 중국 남부나 베트남으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내륙적인 충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임시정부의 지도자는 가장 강력했던 건 김구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소왕 계열, 지청천 계열, 김원봉 계열 정도가 있었었는데, 크게 봤었을 때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임시정부의 여당이 이제 김구와 조소왕, 지청천 등이 합류한 한국 독립당이고, 임시정부의 야당이 이제 김원봉 등이 이끄는 민족혁명당 정도다. 충칭에서 임시정부를 새롭게 세팅하고 그 산하에 한국 광복군도 만들고, 징병이 됐었던 학생들 중에서 탈출을 해서 직접 임시정부까지 3,000km를 걸어와서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인도 미얀마 전선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영국군이나 미국군과 협조를 하면서 작전에 실제로 투입되기도 하고요. CIA,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정보국의 전신인 OSS에서는 그러면 조선인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띄워서 이 한반도에 떨어뜨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요 지역에 들어가서 일본 요인들을 처단하면서 이 한반도 내에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 일본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전략을 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김구와 임시정부는 드디어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식민지 치하에 있고 그 안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일본이 싸우는 과정을 보니까 세상에 만주 점령했죠. 중일 전쟁 일으켰죠. 중국이 지금 항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동남아 쳐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이제 41년이 되니까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제 진짜로 일본 제국은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비해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충칭에서 대일 선전포고하고 광복군 만들고 가면서 조직적 저항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임시정부의 국제 승인이었어요. 국민당 정부가 인정해준 정도였었고, 장개스 총통을 잘 설득을 해서 카이로 회담에 가서 조선의 독립을 미국과 영국이 보장해주는 걸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외교전에서도 김구, 조소왕,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장제스를 설득했던 게 또 주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김구 입장에서 중국 관내 전체를 보니까 민족주의 세력은 다 통합을 했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난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 같은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랑도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국 전역에 있는 모든 한인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되죠. 이제 통합 임시정부를 완료짓고 플러스 국제 공인을 받은 상태에서 중국군이나 미군과 함께 양성된 광복군으로 진공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되게 속상하게도 핵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빨리 예상보다 패망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김구 선생이 굉장히 애통해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보게 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같이 참전을 해서 파리 해방이라든지 독일 점령 같은 데서 의미 있는 군사적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점령국이지만 승전국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그렇게 됐더라면 이 나라의 분단과 전쟁은 없었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한해 차 목소들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칭 일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서 해방을 향한 여정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어떻게 기억해요? 쏘고, 던지고, 싸우고, 거의 그런 이미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그런 짜릿했던 순간, 정말 어떤 의의가 분출되는 순간은 짧아요.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다 버티고 번뇌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그냥 버티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티는 가운데 생각했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1941년 이 통합정부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벌써 1940년이에요. 이걸 세계사랑 쭉 겹쳐서 얘기하면
임시정부 세워지기 2년 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20년대 때부터 사회주의 여파가 엄청났다라는 거죠.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약점이 다 드러났죠. 30년대 후반부터는 군국주의가 등장하고 파시즘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됐죠. 이거를 독립운동가들이 다 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가 맨 처음에 19년에 임시정부 세울 적에 우리 민주공화국 세우겠다. 조선과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30년을 버티면서 바라보는 게 일본이 물러가는 건 당연한데 물러가고 단순하게 조선과 다른 사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민주공화국을 세울 것이냐, 자본주의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혹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여러 사회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뇌했다는 거예요. 19년에 주장했었던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위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첫째, 노동권, 파업권 및 사회 각종 조직에 가입할 권리를 규정해요. 두 번째,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남성과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해요. 노동자, 농민의 무료 의료, 건강 보장에 대한 조항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1941년에 반포가 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노동 3권, 그리고 여성의 권리, 보편적 복지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노동 문제 언제 최초로 가시화가 됐어요? 1970년 전태일 분신한 거가 최초예요. 상징적인 최초인 거지, 진짜로 노동 문제를 갖고 막 소리 질렀던 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7, 8월 달에 전개가 됐었던 이 노동제 대투쟁이죠. 그럼 지금 한 30년 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를 떠나서 4대 보험 세팅된 게 박정희 정권 말기 때 처음 얘기 나오고 김대중 정권 때 세팅됐단 말이에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이제 여성학을 만든 게 80년대거든요. 젠더 문제 자체를 이슈화시킨 건 미투니까 지금 한 5년도 아니고 5년? 5, 6년 됐나요? 놀랍지 않아요? 전 여기서 독립운동가들의 진가가 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충칭 임시정부를 자꾸 얘기할 때 성과가 얼마가 있니? 독립운동사의 부분밖에 안 되지 않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특수한 시대 속에서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같은 여러 이 생각이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포섭하면서 통합정부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주장이 보편적 공감들이 인식이 되는 건 아무리 빨리 당겨도 90년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운동이 뭘까요? 되게 진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일제를 타도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가 되지만 충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이야기했던 건 비전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를 벗어나서 일본이란 나라를 벗어나서 정말 새롭고 더 나은 세상,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균등할 수 있고 성의 차별적 억압적 구조가 없고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인 복지제도를 갖고,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강연을 가면 임시정부는 우리의 미래다. 독립운동가들이 꿨던 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고,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한다라면 오늘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41년에 중국 관내에 있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함께 꿈을 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가가 될 용기는 없지만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만큼 좀 분명하죠. 너무 지치지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으로 파편화되지 말고 그들이 더 힘든 상황에서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꿈을 꿔나간다면 저 지하에서 혹은 하늘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야,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던졌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